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5월 6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목요일까지 우리나라가 거래를 했고 또 미국 증시가 목요일, 금요일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어제 미국 대형은행의 파산 문제도 있었지만 애플에 대한 호실적 그리고 또 상가형 주택에 대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증시 폭락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앞으로 미국 최종금리가 현재에서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미국 금리도 결국은 우리가 언제 내리냐 이 문제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CPI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유가가 좀 조정을 했기 때문에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어떤 주식을 또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인데 영상을 찍습니다. 불사조 영상은 그날 촬영을 해서 찍는 영상이라 이 영상도 편집되지 않고 한 번에 쭉 영상을 찍고 올려드릴 거예요. 자, 어제 라이브에서 잠깐 만나 뵀죠? 그리고 오늘 주제는 대형 호재 임박. 이 주식 앞으로 무조건 상승합니다. 이 주제인데 굉장히 다양한 섹터를 할 거예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할 때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오를 수 있는 주도주, 또 기술적 분석도 중요할 거고 차트도 중요할 거고 현재 호재가 뭐가 나오고 있는지 5월 주도주는 뭐가 될 건지 관심주는 어떤 게 있는 건지 체크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이제 자동차 섹터가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또 지난주에는 소개시켜드렸던 한국 무브넥스가 급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또 현대차 관련주, 또 자원주가 순환매가 여전히 되고 있죠. 늘 강조드렸어요. 처음에 첫날 오를 때 작년에 우리가 자원주가 폭등할 때, 곡물주가 폭등할 때 또 1년 내내 폭락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또 러시아 관련된 호재라면 호재일 수 있죠.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양한 자원주들이 또 급등을 했고 또 헬스케어 관련주가 또 주목을 받고 있고 VR, AR 관련주도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VR, AR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대형주 중에는 가장 연관이 많이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일단 자세하게 봐드릴 거고 또 리오프닝 주식들 우리가 작년에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게 뭐예요? 환율하고 금리죠. 외환 보유고도 있고 그런데 중국 셧다운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오프닝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최근에 리오프닝 주식이 전체적으로 좋을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대만 문제,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패권 싸움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엄포를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피해주들도 나오고 있고 관련주 중에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무슨 미용 관련주 있잖아요. 여기 뭐 클래시스라든지 뭐 제이시스 메디칼 이쪽이나 뭐 비올 또 많아요. 안간 종목도 이번에 봐드릴 거고 또 우리가 세금 관련주, 텍스프리 관련주도 괜찮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따 봐드릴 거고 또 제약바이오가 우리가 6월 달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 안에서는 어떤 걸 확실하게 봐야 되는지도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신재생에너지 쪽은 또 우리가 또 상한가 간 종목 나오고 있잖아요. 에코바이오 같은 종목들 관련주는 없는지 또 많이 오른 종목이 쉴 때 볼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전지 관련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2차전지가 최근에 조정을 받는 이유가 많은 우리가 애널리스트라든지 공매도 세력한테 공격을 받고 있죠. 왜?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에요. 급하게 올랐죠. 하지만 2차전지 섹터는 우리가 늦가기로 뜨는 또 삼화전자, 뭐 삼화전기 여기 또 상한가 계속 가고 있고 또 지난달에 10배씩 오른 2차전지가 있었어요. 근데 에코프로, BM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 M 이런 종목들도 쉬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2차전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시장을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올라갔던 섹터가 2차전지예요. 그럼 2차전지가 당장 무너지면은 다른 종목이 급등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코스닥이 다시 9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2차전지의 힘도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20년째 제가 주식을 하고 있지만 어떤 주독 섹터가 막 가다가 꺾여서
그 주독 섹터가 막 내려가면서 다른 게 올라가면서 지수가 폭등하고 이런 적은 없거든요. 천천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매도 치고 우리가 매도 리포트 내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는 우리가 세게 달렸잖아요. 2, 3, 4월 달에. 그러면 5월 달을 폭등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오른 에코프로를 중점으로 그 고점 박스를 유지시켜 주는지, 다음 파동이 나오려면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유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이 이 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섹터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 2차 전지 폭락 나온다, 깡통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투자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차 전지도 오늘 좀 봐드릴 거고, 또 우리가 앞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내려갈 게 뭐냐? 금리겠죠. 내려갈 게 뭐냐? 환율이겠죠. 원자재 가격도 우리 작년 하반기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유럽 쪽 난리 난다, 가스 폭등한다 그랬는데 연말 내내 폭락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렸었고, 우리 코인 같은 경우도 FTX 파산됐을 때 이제 코인은 끝났다 그랬는데 지금 2배 올랐습니다. 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항상 생각을 다시 해주고, 부동산 한번 쭉 보시면 나와요. 올해 작년에 피해를 봤던 우리가 정부 정책 수혜주 중에 건설 섹터가 우리가 금리가 높다 보니까 대출금리가 올라가서 헐값에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채권 사태, 그래서 채권펀드를 조성을 했죠. 거기서 이제 피해를 봤던 섹터가 미국이 금리가 앞으로 내려간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분양시장 망한다 그랬는데 서울 쪽 부동산은 괜찮다 그랬잖아요. 먼저 서울이 오르고 지금 현재 헐값에 매각되고 있는 빌라라든지 또 지방 아파트, 여기도 반등이 나올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 역대 최악 실적 나오는데 삼성전자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최저점에 팔지 말자 그랬던 이유가 대박을 내자는 게 아니라 올라와서 계좌를 회복을 하고 배당도 받고, 그럼 바닥에서 50%나 반등을 하는 거거든요. 7만 원 이상 가면 배당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피해를 보고 있는 비트코인도 올랐고, 건설, 철강은 심지어 지금 현재 PBR도 PER도 낮은데도 내려가고 있죠. 아직 안 올랐죠. 그러니까 리오프닝 쪽에 작년에 왜 전쟁이 났는데 재건주가 올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의 우리가 트로이카라고 하는 이런 건설 섹터도 왜 봐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반도체 최근에 중소형주 급등하고 따라잡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1년 동안 조정 나온 종목이 반등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매도 나오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가 지금 당장 봐야 될 종목들, 지금 오를 수 있는 주도주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종목, 한 달 전에는 반도체였겠죠. 더블을 치는 종목들도 나왔으니까. 그럼 낙폭과대 종목에서도 기다릴 종목이라고 한다면 기다려서 오를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전략도 괜찮아요. 그런 종목은 기다려야 되겠죠. 앞으로 좋아질 수 있고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만 오르면 너도 나고 또 막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맨날 손절하고 이러면은 기다릴 수 있는 종목도 손절하면은 맨날 깡통만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안에서 추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전략도 괜찮아요. 그리고 손절할 종목을 추려내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너무 부채가 많은 기업만 피하자. 금리가 그래도 고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요 안에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 주식 앞으로 무조건 상승합니다 라는 종목들 하나하나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지금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고, 꼭 노트에 적으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불사조가 싹 정리하기 때문에 3번은 봐주셔야 내 것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다 보면 제가 강조드리는 종목이 있을 거고, 또 이 종목은 기다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꼼꼼하게 말씀드리니까 적으시면서 3번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제가 읽고 답변도 드리기 때문에, 보통 많이 달리면 5, 600개 이상 달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댓글 버튼,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 영상이 아니에요. 자, 집중해서 가겠습니다. 자,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지금 현재 영상 화면 좀 줄일까요? 너무 화면이 크니까.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지금 현재 16만 명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고, 이 영상 하나로 도움을 많이 받게끔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흘려 들으지 마시고, 또 불사조 멤버십 너무 많이 가입해주고 계시는데 불사조라고 좀 검색을 부탁드릴게요.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불사조 이름을 치고 여기 커뮤니티에서 항상 제가 장중에 단기 매매, 지금 최근에 뭐 하면은 급등하고 VI 간 종목들이 많아서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매수가 매도가 드리니까. 그래서 장중 단기 매매 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해드릴 거고, 또 기법 강의, 종목 진단 다 해드려요. 기법 강의부터 종목 진단 다 해드리니까 불사조 멤버십 한번 꼭 가입해 보시고, 혜택은 매수가 매도가, 또 멤버십 2시 라이브 맨날 하고, 종목 진단, 기법 강의, 라이브 때 이모티콘까지 쓸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셔라 말씀드릴게요. 하루 4,000원인데 하루 종일 문자처럼 제가 계속 말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잘 꼭 해보셔라. 그리고 멤버십 영상 여기 있어요. 매일 2시에 하고, 어제 라이브는 제가 멤버십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집중해서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제가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허구한 날 한 번 떨어지면 폭락한다고 해서 언제 우리가 돈을 버나요? 그쵸? SQQQ로 몰빵 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버스 가자.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매일같이 깡통입니다. 지금 보세요. 매일 신저가인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작년부터 얼마나 불안감을 조성을 많이 했나요? 그래서 보시면 SQQQ 작년 10월달 우리 울트라 스텝, 자이언트 스텝 갈 때 최종 금리 얼마 될지 몰랐을 때 70만 원이면 지금 28만 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신저가를 가고 있는 과정에서 투자 메리트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너무 많이 손실인 분들은 팔지는 못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FNGU를 봤을 때 추세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숏을 칠 수가 있겠나요? 일단은 우리가 미국이 은행이 파산되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같은 경우, 아마존 정배열 초입이고 낙폭과대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정배열 초입이고 FNGU 정배열 초입. 테슬라도 떨어지면은 또 반등 나오죠. 폭락 안 하고. 애플은 지금 신고가 가려고 합니다. 애플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TQQQ 이런 자리는 우리가 언제 들어가서 한번 시세를 노릴 수 있나, 그런 자리예요. SOXS 들어가서, 또 우리 SOXS 들어가서 지금 엄청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너무 불안감 조성하지 말고, 부동산도 요새 오르잖아요. 코인도 오르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나라보다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반도체도 우리의 수출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사실 몇 년 동안 지속이 됐고 쉬어가는 흐름이라서 낙폭과대 반등 감산을 하니까, 하지만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애플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증시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미국에서도 안 오른 섹터가 너무 많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 미국 증시부터,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미국 증시가 그럼 과연 지금 폭등을 했느냐?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보면은 주가가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 떨어지면은 CPI 때 또 요때 오르면은 1000포인트 조정 나오고 CPI 때 좋다고 하니까 또 이만큼 급등하고, 박스권이잖아요. 미국 증시 다우존스 몇 달째 박스권이에요. 폭락 우리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왜 상업용 부동산이 이렇게 된 상황인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아무래도 파웰이 좀 자신감이 있나? 그리고 파웰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데도 채권 시장은 반대로 움직일까? 약간 파웰을 무시하는 분위기죠. 약간 그럼 뭔가 이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미국 그 은행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있다고 보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반도체도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오고, 일본은 우리가 펀드 넣어야 된다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강조드리는데 워렌 버핏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전 한 달 전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유로스탁도
오른 다음에 조정 나오고 오른 다음에 고점 박스권이에요. 중국 리오프닝 경제 성장률 올리고 있잖아요. 중국 부동산 반등하고 있고 중국 부동산 망한다고 오래 얘기했는데 헝다이시 이후에 중국 부동산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이렇게 딱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주요 뉴스를 여기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왜 다른 영상 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큰 흐름을 잡아드리고 주요 종목들 말씀드리고 세밀하게 잡아드려요. 주식 공부를 하루 종일 합니다. 왜? 주식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저는. 자, 보시면은, 우리가 버피터 콕 집은 일본 증시, 일본 망한다고 했는데 일본 안 망해요. 환해지로 ETF 공략해라. 당분간 엔저 유력, 환해지 펀드 유망이라고 우리가 버피터 콕 집었대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액이 10년 만에 최대인데 여기서 우리가 폭락 생각하면 안 되겠죠? 주가 부양하라, 거래소 성화에 움직이는 기업들. 일본은 굉장히 금리가 낮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일본 증시 주목하고 있구나. 여기서 요 뉴스를 보시면 되고 요걸 보세요. 미국 애플이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게 애플 1분기 깜짝 실적 사상 예상치 상회 이런 상황이에요. 애플 망한다고. 근데 애플은 제가 항상 주목하는 게 우리 애플카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연관되어 있는 LG전자도 주목을 합니다. LG는 전장차기 때문에 애플이 분명히 애플카 할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완성차랑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LG그룹이랑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애플이 좋아서 미국을 이끌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을 제한 아시아적의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여기가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터키 기록적인 매출, 인도 시장.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인도 시장 공략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미국 시장은 토요타는 전기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당분간 이끌고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뉴스 보시면 돼요. 자, JP모건에서 은행 위기는 공매도 때문이다. 지방은행 등급 상향 은행주 랠리라고 나왔어요. 은행 망한다 그랬는데 또 괜찮은 은행들이 인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지수도 좀 종목들도 대형 은행주가 우리가 시트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골드만삭스가 상승을 하고 있고 파산하는 은행이 있으면 또 괜찮은 은행들이 있어요. 미국은 중소형 은행이 2만 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알아보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왜 미국 증시가 반등할까라고 보고 금리 인상 한우 만에 무너진 미 지방은행주 이야기 나왔는데 파웰이 금리 0.25 올렸는데 바로 다음날 저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간밤에 나스닥이 급등이 됐죠. 2.25%. 여기서도 얼마나 숏을 치겠어요. 폭락해야 되는데 미국 은행 망하는데 애플 실적 나와봤자 시간에 많이 안 올랐는데 미국 증시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주도주를 찾아보면서 박스권 장세에서도 우리나라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강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우리가 인상이 이젠 정말 마무리 단계인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매파적 발언인데도 6월부터 동결 전망 언제부터 내릴 거야. 파웰이 작년에 얼마나 오락가락했나요? 작년에 물가는 저절로 잡힌다 그랬고 한번 데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가 확실히 잡히고 내리면 그만이니까 금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무작정 올릴 수가 없는 게 은행들도 파산하고 또 미국이 우리가 채권 시장이 무너지면 미국도 안 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입김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사우디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채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게 파웰이 저렇게 얘기해도 겁을 먹지 않는 거야. 어차피 금리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채권 금리 올라가면 채권이 폭락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채권 시장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팔아제끼니까. 그래서 6월부터 금리 동결 전망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금리 인상은 이제 좀 마무리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나라 증시도 한번 보면은 자 볼게요. 최근에 우리가 2차 전지 쪽이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섹터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수에서는 삼성전자가 중요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코스피가 박스권이에요. 지금 조정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요렇게 차트가 똑같은 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예요.
근데 삼성전자 감산을 공식화했고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반등이 들어갈 거고 우리가 재고도 줄어들 거라는 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실적은 사상 최악이 나오는데 바닥에서 실적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등 나오고 나서 막 급등하는 중소형 우리가 그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추세를 만들고 있고 이 작년에 5만 원일 때 4만 원 간다고 다 손절하신 분들 많고 하지만 삼성전자만 뚜렷하게 투자하시는 분 흔들리지 마세요. 회복에 집중을 해주고 단가가 수익권으로 많이 돌아섰다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 바닥권에 오래 있다 보니까 7만 원에서 7만 5천 원만 도달이 되더라도 많은 분들이 바닥에서 5, 60% 반등되고 많은 분들이 수익권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몰빵을 치신 분들은 거기서 비중 조절하면 되겠죠. 정말로 하반기에 그렇게 실적이 나오는지 거기서 체크를 해주면 돼요. 코스피 차트하고 그 삼성전자 차트가 똑같다. 그래서 코스피가 떨어지면 2450 올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박스권이니까 크게 겁먹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우리나라 지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 조작, SG 사태, 루보랑 닮았다 미리 제가 영상 찍어드렸었죠. 이 S직발 이거 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라덕연 씨. 근데 저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청개구리 심리가 있다 보지만 야 이거 10만원짜리가 2만원 갔어. 야 사자. 우리 호재가 있어도 안 가고 있는 저평가 종목 현대차도 있고 현대모비스도 있고 HMM도 있고 철강주도 있고 건설주도 있고 조작을 안 하니까 안 올랐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금리가 높다 보니까 건설사 망한다 그랬고 망하는 건설사 많고 그런 기업들은 오르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누가 작업치다가 버린 주식을 지금 또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앞으로 뭐가 있냐면 작년에 먼저 빠져나간 사람 먹은 사람 토해내야 되겠죠? 조사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주가를 계속 윗가격을 사줘서 올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피해자가 하고 가해자가 명확하게 루보 사태 때는 있었는데 상장 폐지되고 없어졌거든요. 이 기업이. 근데 이번에는 다 피해자래요. 돈 있는 사람이 돈 모아가지고 내가 30% 먹으면 다음 사람 돈으로 또 그거 사주고 그럼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가 조작으로 먹었는데 조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지금 뭐 키움증권에서도 뭐 600억 다시 환원한다 이러지만 저는 그 키움증권이라든지 대기업 대주주는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주주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분이 70, 80% 있는데 우리 회사 호재도 없는데 맨날 올라. 10배 올랐어. 블록딜 하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블록딜을 하니까 여기 작전 세력이 남의 돈 갖고 바치는데 7종목, 8종목이 우리가 손에 손잡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반대매매 청산되는 구조인데 특히 내가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까지 인지했다는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럼 10억 갖고 30억 샀는데 30억에서 50% 떨어지면은 내 돈 5억 갚아야 되잖아요. 내 돈 10억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쵸? 30억에서 15억 날아가는 거니까 10억 갖고 30억 사면 근데 50%만 날아갔어요. 그게 아니죠. 80% 날아갔죠. 그러면 내가 10억 갖고 30억 사면은 빚이 최소 10억 이상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피해자는 아니죠. 내가 다 알고 했기 때문에 이 계좌 올리고 누가 사주고 해서 올랐다는 거 알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마 수사가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동안은 관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40배, 루보는 예전에 40배까지 올랐는데 20배 동안 한 달에 3%씩 오르다 보니까 이게 조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IP도 내가 다른 핸드폰을 맡겼는데 내 집 근처에서 사고 이러니까 정말 내가 매매한 것처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치주였지만 가치주 안 오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본인들 지금 우리들이 투자하는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조사가 지금 당장 끝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휴대전화 다 찾으면 옛날에 사고팔고 했던 사람들 다 나옵니다. 피해자는 누가 피해자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 종목들 선광이라든 대성홀딩스, 하림지주 같은 종목들 수익 보려고 들어가서 봉변당한 사람들이 피해자예요. 여기 내가 계좌 맡겨가지고 반대매매 나간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통정으로 올렸으면 먹은 거는 이제 토해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광이라든지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10,000원에서 170,000원. 작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작년에 2년 동안 우리나라 증시 폭락할 때도 이만큼 올랐는데 그러면은 그 오른 가격 아래로 왔나요? 안 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달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내추럴 엔도텍 갖고도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이거 회사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안 망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쭉 올랐던 게 사기라고 판명이 되다 보니까 제자리로 내려왔죠. 9만원짜리가 오르기 전 가격이 내려오고 한참 뒤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삼광이라든지 다우 데이터 좋은 회사는 맞지만 여기도 블록딜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남들이 하나도 그러니까 요거는 작년 6, 7월 달부터 올랐어요. 좀 급하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삼천리 같은 종목들 있죠. 삼천리 같은 종목들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버린 종목을 우리가 계속 악재가 있는데 여기서 요행을 바라지 말고 아직 바닥 확산이 안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일단 확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 괜찮은데 악재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초보분들은 단기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 못하는 분들은 괜히 들어가서 봉변 당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림지주 여기는 그나마 주가의 탄력성은 나중에 이런 종목들보다 오를 때 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오른 것만큼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하림지주나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작업한 거예요. 다우데이터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대성홀딩스 정말 남들이 작년에 계좌 파탄 났을 때 몇 년 동안 작업 쳤으면은 오르기 전 가격으로 가게 돼요.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목들 볼 때가 아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먹어도 먹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 지금 물 한 잔만 마실게요.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1시간이 넘을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고 노트에 적으면서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또 어떤 게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댓글, 파이팅 댓글 도움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집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편집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 2차 전지 안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에코프로 볼까요? 우리가 공정한 우리가 운동장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에코프로를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고 에코프로 어쨌든 여기 회장님께서 콜옵션 6천억을 포기한 거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거 쉬운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를 봐야 2차 전지의 큰 흐름을 볼 수가 있다. 무조건 에코프로 급락 나온다, 폭락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주도주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를 사자는 게 아니고 체크가 필요하다. 에코프로가 박스권을 유지하는지 체크가 필요하다. 근데 보니까 에코프로 HN에서 우리가 이 외국인 그 공매도가 위반을 했어요. 우리 무차익 공매도 밑에다 집어던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가 못 올라가게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공매도를 때리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죄송합니다. 아열 논란에도 우리가 에코프로 BM 목표가 30만원 넘겼다. 이유는 양극재 캐파 증설 효과에 따른 외형 성장 그리고 우리가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도 5월달에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또 높게 제시하는 데도 있는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가 신차 출시의 양극재 생산 능력 캐파 증설 효과가 있다면 외형 성장은 예상이 된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서도 목표가를 올리고 신영증권에서도 올리고 이렇게 목표가를 올려잡는 데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우리가 목표가는 유지하는데 매도 때리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매도 리포트 안 내거든요. 공매도가 아주 큰일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대비해서 비싸다 이렇게 해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뭐 주가 조작 지금 조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기관들이 이러면 되겠어요? 응?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우리가 주가가 또 올랐죠. 에코프로에서 이동채 회장님께서 콜옵션 포기한다 그랬더니 주가가 폭등을 하니까 큰일 난 거야. 그랬더니 매도 리포트 때리고 공매도를 하루에 20몇 프로씩 이렇게 때리는 거 보이죠? 요때도 때렸는데 떨어질 줄 알고 망했어. 급등해갖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쵸? HMM 같은 경우도 얼마나 공매도를 때려요? 매각 이슈도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 돈 갖고 좌지우지 한다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공매도를 칩니다. 이러니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저평가 주식도 공매도 때리니까 자기네들이 공매도 때리면은 리포트 때리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없어져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세요. 2차전지에서 에코프로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떨어질지 오를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려요. 에코프로가 급하게 2, 3, 4월달 오른 거는 이제 팩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는 거지. 이거 떨어져야 내 거 간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거 쉬어갈 때 내게 가는 거지 이거 폭락할 때 내 거 가기도 힘들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쉬어갈 때 쉬어간다는 건 뭐예요? 너무 급하게 올라서 고점 박스를 만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60만 원 선 21선을 대량 거래로 이탈을 하게 되면 이거는 추세가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래량만 동반 안 되면 이 박스권 있죠? 60만 원에서 70만 원 박스만 어느 정도 만들어 주더라도 거래량만 안 터지고 또 추천 나와요. 보나마나 안 떨어지니까. 이게 너무 빨리 올랐잖아요. 에코프로 BM하고.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특히 저는 에코프로를 중점적으로 보고 에코프로 BM은 약간 매도가 나오잖아요. 여기보다 에코프로가 호재가 또 나왔고 지수편이 우리가 이슈도 있고 21선을 깼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조정이 나오면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대놓고 매도 리포트 나오니까 에코프로 지난번에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 없이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내가 이거를 급하게 사서 지금 또 땡길 수 있느냐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을 그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거거든요. 자금이 어디로 갈 거냐 에코프로가 좀 쉬어갈 때 어디를 작업할 거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2차 전지안에서 순환매도 분명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시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에코프로가 할 때 같이 쫓아갔었어요. 후속주로. 근데 LNF는 제가 뭐라 그랬죠? 노이즈가 나와서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LNF가. 쌍봉 찍고. 그러니까 여기는 손실이 크단 말이에요. 추세가 무너져 버렸어요. 물론 데모마그네틱 같은 데도 우리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많이 빠졌는데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우리 포스코 퓨처엔 이거를 에코프로 대신해서 많이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요거보다는 에코프로가 훨씬 더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기간 조정하고 있는데 딱 폭락해서 내려간다기보다는 거래량 없이 내비두면 조금 조정이 나와요. 요런 종목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안에 포스코 퓨처엠 우리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 우리가 에코프로 BM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조금 받더라도 건전하게 올라가려면 시간이 약간 필요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EV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에코프로가 쉬어갈 때 10배 올랐죠? 지난 달에. 그리고 지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또 뜨는 것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삼화전자 있잖아요. 삼화전기하고 이틀 연속 상한가 테슬라가 주가 밀어 올려 요렇게 페라이트 관련주로 해서 우리가 자원주로 또 히터류, 자원주 이런 것들이 또 떠요. 우리가 리튬 관련주로 많이 올랐던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요걸 보라고요. 페라이트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나올 수 있어요. 대체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건 사실 대체하기는 어려울 텐데 일단 또 뜨는 거예요. 자원주 뜨고 구리, 알루미늄 다 떴잖아요. 곡물주도 뜨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삼화전자도 마찬가지. 조회 공시 답변이 왔는데 페라이트 코어 전문호재 삼화전자가 급등이 들어갔구나 라고 그래서 삼화전자 주가가 상한가 올렸는데 이게 얼마나 관련인데 히토류 관련주로 뜨는 거예요.
히토류를 제가 이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해되셨죠? 아, 근데 너무 올랐구나. 근데 EV 첨단 소재도 2차 전지 뭐 한다 그러고 지난달에 10배 올랐었고, 삼화전자도 결국은 2차 전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금양이라는 종목이 조정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는 안 가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왜? 너무 많이 올라서 4,000원짜리가 거의 10만원 가서 30배 올랐잖아. 그러니까 여긴 리튬으로 또 했으니까 4월 때까지 가다가 요런 데는 조정이 거래 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금양 갖고 계신 분들은 6만원 깨면 비중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대신 새로 뜨는 게 뭐 있어요? 지난달에는 엘컴텍이라는 게 떴었죠? 왜 떴어요? 금 관련주, 이구산업, 구리 관련주로 해먹고, 또 이제는 페라이트 관련주로 삼화전자 해먹고, 유니온 머트리얼즈하고 유니온 이런 애들 떴잖아요. 작년에 안 뜬 것들. 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이해해야 될 건, 아, 자원주를 계속 해먹는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안 간 자원주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안 간 자원주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히토류든 자원 개발이든 안 뜬 게 가는 거지, 뜬 거는 조정 나와요. 뭐 한다 그러고 레몬 떴던 거 지금 내려오죠. 이런 거 고점 걸리면 거래 없이 내려옵니다. 해먹고. 응? 또 테라사이언스 이런 종목들도 올랐지만 거래 없이 빠지고 있는데, 이것도 오버행 이슈가 5월에 있어요. 요런 애들을 좀 조심하자는 게 저의 핵심이에요. 이해되셨죠? 요런 종목들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LG화학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여기는 여기서 뭐 또 이 박스만 유지하면은 지금 또 어느 정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급하게 올라갈 이유 있겠느냐? 대장이 못 가는. 그래서 에코프로가 중요한 거죠. 지에논 에너지가 얼마나 올랐어요? GNC 에너지 급등 들어가고, 지에논 에너지도 이거 보세요. 작업이 들어가서 결국은 얘가 보면은 3, 4, 5월 달 동안에 얘도 10배가 올랐어요. 이렇게. 근데 오버행 이슈 있으면 떨어지는 거죠. 천보는 실적 때문에 그런 거고, 하지만 여기는 지켜야 됩니다. 천보는 17만원은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천보는. 왜? 다른 애들보다 실적에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윤성 FNC도 지금 요거 에코프로하고 같이 볼 종목 안에서는 우리가 윤성 FNC가 박스를 잘 만들고 세른봉 대량 거래가 안 터지면 떨어질 때 다시 올라갈 때 치고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체크가 거래일수로 한 열흘 정도 필요하다 정도 보면 되겠죠. 강원에너지는 또 이거 해먹고 내려오는 종목이니까 제가 팔자고 말씀드린 종목 아니에요.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크게 올랐던 애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조정이 나오니까 반등하면 비중 줄여주고 이렇게 해야지 대박 난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코스모 신소재 여기도 지금 박스 만들고 있죠. 급락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장주 형식을 띠고 있는 게 코스모 신소재하고 에코프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고 거래일수로 한 20일, 10일 정도만 지지받을 때 다른 게 2차 전지 말고 수급이 쏠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이런 대장주가 폭락을 하고 내려가면 2차 전지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는 제가 안 간 거를 보자고 항상 말씀드리고, 방금 이 위에서 말씀드린 종목 안에서 잘 들으세요. 어떤 게 올랐다 그랬죠 지금? 자, 정말 중요하니까 항상 노트에 적으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2차 전지 대신해서 보자고 했던 GS 글로벌 폭등 들어갔죠. 그쵸? 거래 터졌죠? 여기서. 이것도 테슬라 호재로 올랐지만 석탄 관련주, 자원 관련주로 뭐가 올랐어요? 한일사료가 올랐죠. 작년 연초에 급등했던 애들 중에 지금 이번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올라가는 애들이 미래생명자원 포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르는 방식이 최근에 반도체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SFA 반도체 이런 것들인 거예요. DB 하이텍 요건 좀 더 올랐지만, 근데 막상 급등을 하고 들어가면 우리 수익 안 나죠. 더블 치고 들어가면 반도체 하니까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한 번에 전고점을 가지 못하는 경우에 미래생명자원 같이 올라가는 방식하고 유니온 머트리얼즈처럼 올라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작년에 못 갔잖아요. 얘는 급등해서 신고가를. 근데 미래생명자원 작년에 급등했기 때문에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 거예요. 러시아발 호재로. 그래서 같이 오른 게 뭐 있어요? 한국내화 급등 들어갔고, 또 뭐 있어요? 한일화학
다 이런 식으로 급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데 상한가 칠 때 들어가면 다 물리는 겁니다. 요렇게 맥점 자리에 들어가서 급등을 노려줘야 돼요. 맥점 자리에 들어가서. 그러면 요 관련주 안에 T플렉스도 소개시켜 드리고 가서 급등 들어갔죠? T플렉스도? 그러면 반등이 한 번씩 나오는구나. STX도 결국은 히토리로 급등한 거 아니에요. 근데 급등을 하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완전히 꺾이진 않았어요. 요런 종목들이. 그러면 요런 종목들은 우리가 세력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점 물리면서 이게 21선이 세게 이탈되면 또 이게 안 되겠죠. 하지만 반등이 만약에 나와서 또 거래량이 증가된다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보면 자원주, 곡물, 히토류, 페라이트, 구리, 알루미늄 이런 애들 반등 들어갔다는 걸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내가 만약에 안 올라간 걸 찾는다라고 본다면 작년에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신재생에너지가 최근에 상한가 관계 나오고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 자, 신재생에너지 쪽에 상한가 관계 뭐예요? 에코바이오. 요거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큰 종목에서는 OCI가 있는 거예요. OCI가. 근데 OCI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여기서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에코바이오는 상한가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죠. 작년에 아주 많이 올랐던 섹터는 아닌데 요즘 부각을 받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럼 요 관련주를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요 관련주를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요 관련주 안에서 우리가 친환경 관련주는 뭐 JC케미칼 요런 종목 보시면 되는 거예요. 노트에 적어두시고 여기가 바이오 중유, 연료, 바이오 디젤, 정유사 발전소에 공급하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연료라는 게 뭐예요? 화석 연료 대신해서 쓰자. 친환경 연료 요거 관련주가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보세요. 반등이 안 나왔죠? 실적 좋은데 배당도 주고 작년에 급등했던 애 중에 안 갔죠? 근데 장이 빠질 때 거래량이 2번 증가하면서 최근에 연기금도 들어오고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딱 넣어놓고 무조건 뭐 조정시 보자 라고 한다면 이게 올라갈 경우에는 여기 9,000원, 10,000원 매물대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GS 글로벌을 그때 말씀드렸었고 요거는 일단 됐으니까 했으니까 그쵸? 요렇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쉬운 거예요. 차트도 JC케미칼 보면 월봉이 어때요? 아직 월봉 20월선 돌파가 안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요렇게 된 게 또 한일사료 같은 거 미래생명자원 같은 거 요렇게 된 거고 안 된 거 안에서 움직임이 다르잖아요. 순환매 자동차주도 먼저 간 게 있고 지금 올라가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 지난주에 무브넥스가 한국 무브넥스가 급등을 이번 주에 하듯이 자원주 안에서 또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매기세가 돈다면 요 JC케미칼 같은 종목 2차 전지 안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는 분명히 우리가 보기는 봐야 되는데 앞으로 뉴스가 나오는 걸 봐야 돼요. 안 뜬 거. 많이 해먹은 거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나 퓨처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게 얼마나 버텨주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안 간 거. 안 간 거. 아시겠죠? 안 간 거. 안 간 거를 본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세계 INC 같은 종목. 전기 충전 관련주죠? 충전 관련주는 한번 뜰 때가 됐어요. 이런 거는 아마 상관이 없을 거예요. 가치주로서. 이게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6,000원, 16,000원 돌파할 때 보시고 MS 오토텍 같은 거. 물론 명신산업이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MS 오토텍은 굉장히 전에 기업 설명은 드렸으니까 우리가 분기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보세요. 분기에 200~300억에서 500억 가까이 버는 회사인데 시총이 2,500억이에요. 여기서 몇 배 올라도 상관없는 종목이에요. 실적만 보면. 근데 왜 못 갔나 봤더니 소개시켜드리고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다음 주에 30몇만 주 추가 상장이 있더라고요. 요게 CB전환. 근데 물량이 얼마 안 돼요. 조정도 나왔고 R 33만 주 정도 나오는데 큰 의미 없겠죠. 33만 주니까. 그래서 요게 만약에 6,200원 돌파가 거래량 되면은 그때는 꼭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거래량이 터져서 6,700원 돌파되면 뭐 9,000원, 10,000원도 열려있는 종목이에요. 요런 종목이. 아시겠죠? MS 오토텍 같은 종목.
서원인텍 이런 가치주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거 보세요. 2년 만에 거래 터지고 2차 전지면서 IT 쪽이네 안 간 거. 일봉상으로 뭐 흐름이 다르죠. 조정받고 거래는 터졌는데 거래량 조정받았으니까 이런 애들을 관종으로 넣어두시고 보시면 돼요. 한번 해먹고 급락 나오는데 2차 전지 대장주가 안 가면 나머지 거 급등했던 거는 무조건 같이 떨어지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질 텐데 지루하진 않을 거예요. 적으면서 보세요.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댓글 하면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주를 연관내서 봐야 되는데 자동차주는 대형주는 저는 LG전자 최고예요. LG전자. 왜? LG전자는 우리가 1분기 역대급 실적이 나왔어요. 왜? 생활가전 처음으로 이익이 1조 원이에요. 분명히 반도체하고 다르죠. 반도체는 지금 안 좋은데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거고 LG전자는 주가는 조정을 받았는데 연초에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들어올려주고 나서 쉬는 구간이고 영업이익 1.5조 투자전환 TV 사업도 그리고 이제 전장차 이쪽이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매출과 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 휴대폰 사업의 일회성 비용 빼고는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사업의 적자도 이제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유럽의 지정학적 이슈로 전년 동금이 줄었으나 우리가 콘텐츠 서비스 여기 뭐 메타버스 AR도 하죠. 자동차 전장 쪽 전기장치를 전장이라 그러죠.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LG전자 실적이 좋아지고 또 우리가 앞으로 경기 불확실성에도 역대급 실적 2분기 성장 기대감. 그래서 우리가 LG전자는 외국인 자금이 또 들어오는 섹터예요. 질적으로 좋아지고 거기다가 이제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 거래가 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LG전자가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애플카로 상을 쳤던 애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때요?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한번 연초에 한 40% 정도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충분히 받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올리는 과정에서 메이저 자금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미 기사 나왔으니까 요 자리를 잘 지켜주고 만약에 11만 한 5천 원이 돌파가 되면은 급하게 보시는 거고 여기 바로 안 가고 조정 나오면 조정 나오는 대로 우리가 고마운 거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좋은 종목 전장 쪽하고 가전 쪽 세계 최고 1등 기업인 LG전자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당연하죠. 왜 그러겠어요?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차는 우리가 세계 3대 자동차 시장 인도서 훨훨 나라. 그러니까 현대차가 어디 지금 잘하고 있냐면 베트남 거의 1위예요. 공장을 중국에서 철수하고 베트남 1위 인도 시장에서 훨훨 날고 있어요. 애플도 지금 인도 때문에 떴다 그러는데 그게 현대차 실적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좋지만. 그래서 현대기아가 인도서 점유율 2위예요. 라오스라는 나라에서는 점유율이 53%입니다. 현대기아가. 아시겠죠? 엄청나요. 그래서 후발제 인도 쪽에서 좋아지고 차량 판매 실적도 쑥 이런 기사들이 나왔으니까 현대차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확실히 나왔죠? 그럼 현대차가 쭉 올랐으니까 조금 쉬어갈 수 있겠다. 박스 만들 수 있겠다 정도 보는 거예요. 기아도 그렇고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율주행은 현대 오토에버 추세 만들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대형주 요 정도 보시고 뭐 또 예를 들어 중소형주를 한국 무브넥 설명드렸잖아요. 급등 들어갔잖아요. 안 갔는데 급등했잖아요. 지난주에 서현이와는 지난주에 못 갔어요. 또 호재 테슬라바 호재 나왔지만 이거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많이 올라가지고 최근에는 많이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게 작년부터 강조했던 종목인데 성우하이텍하고 자동차주 여전히 수남에 나오는구나. 최근에 아진산업도 주목을 받았고 조정시 봐야 되겠죠. 여기서 21선 박스 만들 때 그러면은 다시 뜰 수 있는 게 아까 MS 오토텍 2차 전지에서 자동차 최고 실적 나오는 기업 코리아 FT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안 올랐잖아요. 요걸 포르쉐 관련주로 작년에 급등했다가 내려온 종목이거든요. 요런 기업들 보시는 거예요. 자동차주는. 그리고 자동차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꼭 봐야죠. 현대모비스는
그게 지분 매입을 앞으로 할 수 있고 자사주 소각했죠. 근데 순이익이 잘 나온 이 현대차에서 마진을 좀 덜 떼줬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현대모비스는 25만원, 7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우리가 여기서 또 기관들 장난으로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 모아가면은 충분히 여기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좀 대박을 노리는 종목은 LVMC홀딩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LVMC를 주목하는 이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주가가 이렇게 시가총액 1조 5천억, 7천억 갔을 때 라오스의 현대차, 기아차 그거 하나 갖고 요렇게 됐었거든요. 고평가 이야기도 있었지만 근데 이 사이에 LV가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가 최근 3년 동안은 대주주가 한 1200억을 이 가격에서 샀어요. 5천만 주 전환사채하고 유증으로. 그래서 크게 띄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월봉상 최저점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자리고 요때는 라오스의 현대차밖에 없었지만 지금 뭐가 있죠? 라오스의 카카오가 있어요. 카카오랑 협업하고 라오스의 동구바이오제하고 제약바이오 사업 진출했고 전기차 충전은 정부와 계약을 했고 그리고 플랫폼 사업하고 부동산 사업 그리고 이마트 같은 거 크게 또 합니다. 엄청 잘 된대요. 그리고 베트남은 매출이 100억에서 600억으로 올랐죠. 소형 트럭을 팔아서 전체 2등을 하니까 대한 트럭을. 캄보디아는 중국 1위 자동차랑.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인도네시아 쪽, 인도 쪽 현대차, 베트남 쪽 엄청 잘 나가잖아요. 베트남은 현지 기업이랑 현대차가 하는 거고 우리가 라오스는 LV하고 하는 거예요. 직접 진출 못합니다. 공산국가는. 미얀마도 현대차인데 미얀마는 규제가 좀 완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달러가 못 도니까. 관광객이 늘어나서 라오스는 지금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계속 꾸준히 좋아지니. 그래서 요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EV 첨단 소재 요런 애들 10배 땡겼어요. 그리고 주식 전환했어요. 다이나믹 디자인 뭐 4배 땡기고 주식 전환하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100억, 200억 투자한 건데 LV는 1200억을 대주주가 그 투자했기 때문에 전환사채하고 유증으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올라가서 해먹은 2차 전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에넌 에너지 같은 거 레몬, 테라사이언스 다 주식 전환하잖아요. 오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가격 지금 이제 무증도 했습니다. 여기 부채 비율이 몇 프로다? 한 30%대로 내려갈 것 같아요. 대주주가 또 주식 전환 할 거니까 요번에 무증도 했고 그럼 바닥권에서 요건 만약에 다음 주에 한번 휙 올라간다면 집중적으로 보세요. 만약에 한번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소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앞으로 턴어라운드 들어간다면 흑자 전환이 되고 앞으로 턴어라운드 들어간다면 베트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쪽이 뜨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1조만 가더라도 최소한 3배 정도 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꼭 보셔라. 그리고 주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몇 배를 띄워야 가능하고 최근에 그런 전환사채 관련주들 특히 여긴 대주주가 갖고 있잖아요. LV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자세하게 봐드리는 건데 이 가격 꼭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요거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주주 여기 있는 인도차이나뱅크 주식 전환대에 있는 물량과 함께 또 주식 전환하고 합치면 20% 넘습니다. 그럼 대주주 지분 50%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현재는 50%대인데 부채 비율이 현재는 50%대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는 50%지만 부채 비율이 앞으로 몇 프로까지 내려가냐면 30%대까지 보고 있어요. 부채 비율이. 왜? 현재도 이제 그 유무증을 했고 또 전환사채 주식 전환하면은 또 부채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LV. 그리고 KR 모터스. 요거가 손상차손으로 처리한 게 이제는 환입이 되겠죠. 올해는 순이익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여기도 수상하잖아요. 여기 전기 오토바이가 한국에서 많이 해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주는 보시고 코리아 FT 요거 같이 보시고 그다음 MS 오토텍 이런 거 보시고 또 나머지 마진산업 이런 거 조정 나왔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은 뭐 현대공업 같은 종목 조정 좀 나오면은 여기서 거래가 나오는지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동차주. 리오프닝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한번 쭉 다시 한번 봐드릴 거예요. 괜찮은 차트에 있는 종목들.
리오프닝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라이브에도 제가 봐드렸지만 엔터 쪽은 YG 엔터 이런 종목들 JYP 엔터 조정 나올 때 보시고 넷마블 바닥 종목은 근데 좀 무겁죠. 크래프톤 다 바닥권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리오프닝 쪽은 지금 되는데 우리가 비올이라든지 클래시스 이런 좀 클래시스 특히 강조 많이 했잖아요. 조정 때 꼭 보세요.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올라 있으니까 강조하고 많이 아시겠죠? 그리고 뭐 우리 그 큐비츠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 이거 강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거든요. 실적도 좋고 조정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타이밍 잡아보시고 거기다 인터로조 이게 좋은 기업이에요. 요게 월봉 보시면 쭉쭉 뻗어가는 과정에 있죠. 그 조정시 보시면 되는 거고 바닥 종목 보시면 PNK 피부 임상 그리고 NE 능률까지 보시고 바닥 종목 다 많이 떨어지고 PNK 피부 임상의 장점은 차등 배당과 부채가 없고 NE 능률도 실적이 중견기업으로 갔는데 10분의 1 토막 나고 세력이 일봉상 들어왔다 바닥권에 있잖아요. 월봉상으로 엄청 떨어지고 이런 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텍스 프리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실적이 또 좋아지고 있는 리오프닝 주식은 화장품주가 지금 안 되잖아요. 아모레 퍼시픽이 LG 생활건강 이쪽이 안 되죠. 하나투어라든지 이런 쪽은 또 모르겠어요. 여행주는 또 에어부산 이런 쪽은 또 우리가 추세를 만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글로벌 텍스프리는 어때요? 호텔신라와 함께 유일하게 V자로 올랐어요. 중국 관련 악재 나왔을 때 거래 떨어지고 오를 때 거래량 더 많이 터지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오를 때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고 기관이 들어오니까 요거는 무조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실적은 요거 꼭 보셔라. 지금 현재 4,150원인데 올라가면 뭐 6,000원도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종목. 됐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제약바이오 업종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약바이오 업종을 제가 한번 쭉 봐드리면은 자, 그래서 다음 주 지금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자, 노트에 다 적으면서 보셨죠? 요 전 영상도 보셔야 돼요. 요 전전 영상도 보셔야 되고 말씀드린 종목 안에 급등을 정말 많이 하는데 바이오니아가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올랐는데 이게 대장주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제가 기업 설명은 또 전에 드렸으니까 주목을 해보시고 5일선 짓기는 이제 체크하다가 신규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고 가장 세게 올라가고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2의 셀트리온을 꿈꾸는 종목이다. 셀트리온은 우리가 제일 이 셀트리온 부러워하잖아요, 다들. 근데 셀트리온은 이 매물이 좀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대박이 나긴 좀 어렵다. 근데 한미약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실적이 좋다 그랬잖아요.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응? 근데 여기는 오랜 매물대를 월봉상으로 뚫어놨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그래도 실적 나오는 거 중에 가장 좋은 애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고 바이오니아가 우리가 주도주 대장주로서 한번 보시고 또 ST팜 이런 거 관심 종목 추가하세요. ST팜, 하놀바이오 파마, HLB 요건 NDA가 바로 진행되면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고 NDA가 딜레이가 되면 또 조정 나오는 거. 근데 지금 현재 추세 괜찮습니다. HLB 관련주 중에는 HLB 제약하고 추세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됐죠? SK 바이오팜 요런 거 우리 바이오 일정 보고 항상 있는 종목들 보시고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지금 급등을 해갖고 단종 정도만 넣어두세요. 지금 급등 들어갔으니까 대량 거래로 간 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HK 이노엔 같은 종목 요거는 괜찮은 기업인데 바닥권에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고 추가해 주시고 낙폭과대 좋아하시는 여기도 기술력이 있어요. 실적도 괜찮고. 네오 이뮨텍은 거래가 터지면서 낙폭과대인데 이건 자꾸 분명히 이거는 재료는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터지면 그때 보세요. 가격권은 바닥권에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요 정도 보시고 다음 주 이제 기대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자원주 안에서 뭐 JC 케미칼 여기가 신재생 에너지 쪽 요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클래시스는 좀 조정 나왔을 때 보세요. 클래시스는 그리고
SC 엔지니어링이 오르긴 오르거든요. 월봉 추세로서는 괜찮아요. 거래량도 터지고. 그래서 요거는 거래량이 조금 더 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흐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적도 괜찮고. 요거 관종 정도 넣어두시고, 슈프리마 HQ 있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조정시 봐야 될 종목 같아요. 왜냐하면 상한가를 쳤죠. 이렇게. 최근에 슈프리마 EID가 급등주예요. 이게 딱 보면은 HLB 이노베이션하고 비슷해요. 보면 어때요? 주가 점상 가고 나서 위에서 고점 박스 만들고 어떻게 해서 또 급등 들어갔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슈프리마 EID가 이런데 상한가 치는 애가 세력이 확실히 있는 거거든요. 슈프리마보다도 다 관련된 회사예요. 슈프리마는 이게 좀 뭔가 매물이 막히는 느낌인데, 슈프리마 HQ는 거래량이 상한가를 치고 나서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이러니까 요런 종목이 거래가 다시 붙었을 경우에 월봉상으로 대량 거래 매집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요런 종목 조정 나왔을 때 보시면 돼요. 슈프리마 HQ. 자동차주는 우리가 조정시 모아갈게. MS 오토텍, 글로벌 텍스프리는 지금부터 보셔도 되시고, 우리가 쭉 꾸준하게 V자 반등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우리가 신고가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 꼭 보시고, LVMC 홀딩스 요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어쨌든 유무상장 끝났고 회사가 정말 턴어라운드가 1월 1분기 때 들어갔거든요. 아마 실적은 5월 말에 나올 텐데 나쁘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주주가 우리가 2년 동안에 5천만 주에서 1,000억 이상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엄청 크고, 확실하게 지금 동남아가 리오프닝이 되고 타수요는 많으니까 인도 쪽도 지금 잘 나가는 거 보니까 한번 올라가면은 순식간에 20-30%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이해되셨죠? 대형주 LG전자. 그리고 건설 섹터는 대우건설하고, 건설 섹터는 대우건설하고, 그리고 바닥권에 있다. 이거 올라가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DLNC 항상 같이 말씀드리잖아요. 흐름 굉장히 좋죠. GS건설이 노이즈가 나와서 못 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돌릴 거라고 보니까 건설주는 대우건설하고 DLNC, 대우건설 진짜 액면가도 안 되는 기업이라서 액면가 안 되는 건설주, 신원종합개발 이런 애들이 가면 20% 가니까 요건 올라가면 보세요. 한국토지신탁하고 요건 배당 8% 주고 올라가면은 건설주는 반드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죠? 아, 정말 이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노트에 적으셨어요? 정말 자세하게 해드려서 더 이상 자세하게 못 해드립니다. 영상 좀 길죠? 1시간 한 지금 5분 찍었는데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너무 큰 도움 된다. 시장 돌아가는 판세, 그리고 모든 종목에 대해서 리뷰, 그리고 또 기대주 다 말씀드리고. 근데 우리가 여기 영상 보시면은, 제가 댓글 보시면은 많이 달리면은, 대댓글 달면은 제가 한 800개 되거든요. 근데도 제가 다 해요. 다 읽어요. 제가 마인드업 하기 위해서. 휴일인데도 저는 주식 공부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최선을 다할 거고,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꼭 멤버십 해보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멤버십에서는 단기 매매로 얼마에 사고 얼마나 팔아 제가 다 해주는데, 이거를 갖다가 장중 라이브까지 진행을 하잖아요. 제가 장중 라이브까지 진행을 매일 1시간씩 하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멤버십에 대해서는 후회 없다. 매일 2시에 하고 하루 4,000원, 종목 진단도 물어보면 다 해드리고, 비법 강의 하루 종일 매수 문자처럼 커뮤니티로 띠링띠링하고 가서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해서 VI 가고 자랑할 종목 많은데 그건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하다 해보셔라. 이모티콘도 쓸 수 있고, 저처럼 하는 데는 우리나라에 아예 없고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 주식을 공부를 하고 이 영상 하나를 보더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알겠죠? 그래서 댓글을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 이제 영상 3번 정도 보시고 이제 내일 잘 쉬시고 일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좀 있으면 어버이날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